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팔, 다리, 그리고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가셨을 때 뼈에 금이 갔다 혹은 뼈에 실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설명 들으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뼈에 금이 갔다 혹은 뼈에 실금이 갔다 라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실금 간 것도 골절이다 아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뼈에 금이 간 것이 영상 검사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골절 맞습니다. 흔히들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완전히 뚝 두동강으로 박살이 난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골절의 정확한 정의는 이 뼈의 껍데기 부위, 어려운 말로 피질골이라고 부르는 곳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뼈가 뚝 부러지면 당연히 골절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뼈에 금만 가 있다 하더라도 이 뼈의 연속성은 단절된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금만 가더라도 골절은 맞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명확하게 뼈에 금 간 것이 보인다면 골절 진단명을 받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골절이란 얘기죠. 단, 영상과 진찰 소견에서 이게 뼈에 금이 간 건지 아닌지 애매할 때도 사실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뼈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의심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골절로 확진, 즉 명확히 확인된 진단을 받지는 않고요. 차후 계속적인 진료를 통해 영상 검사상에서 명확히 뼈에 금이 간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만 골절로 진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실금이 간 건 엑스레이로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역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은 상당수의 경우엔 초기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 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뼈를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죠. 하지만 제한점은 분명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입체적인 뼈를 마치 필름 사진 찍듯이 평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에 제한이 생기죠.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똑 부러져서 어긋난 골절이야 당연히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살짝 금만 간 것은 아무리 숙달된 정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엑스레이만 보고 전부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친 직후 엑스레이가 더 그렇죠. 하지만 초기에는 뼈의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실금이 보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재차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정보가 쌓여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처음엔 금간 부위에 온갖 뼈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으니 초기 엑스레이에선 금이 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스러기 같은 잔해물이 흡수가 되고 나중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뼈의 금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중까지도 엑스레이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골절이 있습니다. 손목의 주상골 같은 특정한 뼈의 골절, 슬개골 등을 포함한 무릎 주변의 골절, 고령 환자분의 척추 압박 골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고 하는 엉덩이 관절 골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골절은 정밀 검사, 즉 CT 또는 MRI를 촬영해야지만 진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 통증, 활동의 제한 등을 보았을 때 이분은 강력하게 골절이 의심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엑스레이에선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만약 골절을 놓쳐서 추후 후유증이 남는 불상사는 피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럴 때에는 정밀 검사를 강력히 권유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금이 갔다면 수술은 필요 없다 혹은 그래도 수술이 필요하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뼈에 실금이 확인이 되었다면 치료를 잘 해야 되겠죠. 다행히도 뼈에 금만 간 정도의 골절은 다수의 경우 수술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팔, 다리의 경우엔 깁스나 보조기 같은 고정장치를 사용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척추의 경우엔 보조기를 차고 침대에 누워있는 침상 안정 치료를 하게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수술 없이 치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 특수한 부위의 골절인 경우엔 금만 갔더라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으면 뼈가 붙지 않거나 해당 관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골절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퇴골 경부 골절이죠. 침상 안정을 해도 안정되지 않는 척추 골절. 어긋남은 거의 없더라도 관절면 자체가 심하게 깨져 있는 골절, 힘줄이 골절 조각을 잡아당기고 있는 경우, 같은 때에도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뼈에 금이 갔다는 것 자체가 뼈의 취약점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금간 부위가 점점 더 벌어지고 어긋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절이 점점 어긋날 때에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 또는 사업 관계 때문에 다쳤다고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최대한 빨리 복귀해야 하는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로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잡아놓고 빨리 재활을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시도록 권유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실금이 갔다면 깁스 치료까지는 필요 없다. 자, 뼈에 금이 발생해서 또는 뼈에 금이 간 것이 아주 강력히 의심될 때 환자분께 깁스 치료를 권유드릴 때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 계세요. 아유, 뭘 뼈에 금 간 거 가지고, 또는 뼈에 겨우 실금 좀 의심된다고 깁스까지 해야 되나? 되도록 나는 깁스를 안 하고 싶다. 이럴 때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의 앞으로의 경과가 걱정되기 때문에 다소 난감해지게 됩니다. 왜냐? 깁스 치료를 포함한 고정 치료는 골절의 치료에 있어 가장 환자분께 부담이 적으면서도 훌륭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이죠. 뼈에 금이 간 것도 골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골절 상태에서 고정 치료를 하지 않을 때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 금간 골절 부위가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부러진 뼈 주변으로 생활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본인께서 아무리 다친 부위를 조심해서 안 쓰고 지내신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간단한 깁스만 잘 했어도 수술 없이 잘 나을 골절이 깁스를 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어긋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성은 골절이 치유되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러진 뼈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고정된 채로 잘 쉬어야 그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낫는 건데요. 깁스를 비롯한 고정 치료를 못하면 부러진 뼈가 잘 쉬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 뼈가 붙을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뼈에 금이 갔다 라고 들으셨을 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 몇 개를 추려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